FA컵 결승전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한 후 펩 과르디올라의 인터뷰는 영국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의 시즌 마지막 경기는 5월 25일 오후 11시에 열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가 함께 성대한 술자리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게 모두가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맨체스터 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죠. 프리미어리그 연속 우승은 맨체스터 시티의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세웠고 이 성취를 축하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한편 맨유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골득 실차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순위인 8위로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클럽의 역사와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 맨유는 중급 클럽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은 이번 결승전이 단조롭고 단조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보이며 맨체스터 시티가 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죠. 하지만 맨유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를 인상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에 본사를 둔 신문인 맨체스터 이브닝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패배 이후 대대적인 재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손흥민의 이름을 비롯해 맨체스터 시티에 가장 필요한 포지션과 선수도 꼽았죠. 이것이 아마도 맨시티 회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빨리 계약 연장을 완료하길 원했고 손흥민에게 엄청나게 압도적인 이적료도 제시했죠. 오늘 뉴스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맨유보다 자책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영감이 없고 무거워 보인대요. 이번 경기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수비인 맨유의 밀집된 수비를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동시에 맨시티는 단 한 번의 패스도 인상적이지 않았고 그들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맨시티 수비수 그바르디올과 골키퍼 오르테가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롱패스가 떨어지자 가르나초가 헤딩을 시도하다가 큰 실수를 범해 기회를 만들고 골을 내줬죠. 이후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전반 39분에는 코비 마이누의 역습으로 또다시 두 번째 골을 내줬습니다. 두 골을 내준 뒤 정신을 차린 맨시티는 후반 들어 제레미 도쿠를 투입해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했는데요. 도쿠의 중거리 슛은 결국 골로 이어졌으나 맨체스터 시티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1대2로 패해 아쉽게도 FA컵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넘겨줬습니다. 영국 언론은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결승전 전에 파티를 건너뛴 것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며 비난했는데요. 그러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패배가 선수들의 기백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대신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죠. 이 진술은 부분적으로 정확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반전 전술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선발진 배치에도 실수가 많아 짧은 시간에 두 골을 내줬는데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현재 선수단의 홀란드를 지원할 수 있는 윙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측면 자원으로는 잭 그릴리시, 필 포든, 제레미 도쿠, 베르나르도 실바 등이 있지만 도쿠를 제외하고 1대1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윙어는 없습니다. 게다가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의 결정도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았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부실해 기회를 낭비했고 득점 기회도 빠르게 놓쳤습니다. 이번 결승전 이후 많은 사람들은 맨체스터 시티의 드리블과 슛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윙어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가 극히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영입이 어렵다는 점이 큰 과제입니다. 많이 거론되는 선수는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빅클럽에 속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길지 않아 이적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은 손흥민이죠. 손흥민 영입에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축구 전문가들에 따르면 앞으로 3에서 5년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맨시티는 여전히 미드필더이자 주장인 케빈 데 브라위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심각한 부상을 입어 시즌의 절반 이상을 결장했지만 복귀 후 본선 15경기에서 4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죠. 맨시티는 여전히 데 브라이너의 미래를 믿고 계약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나이는 1992년으로 데 브라이너보다 한 살 어리며
자기 관리와 프로다운 태도를 개선하면 장기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설적인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 팀에서 개인과 주장으로 활약 중인데요.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짓 남았고 토트넘에서 10년 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이적을 결정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설의 시작을 알렸죠. 이것은 9년 전 한국 축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며 토트넘 역사상 공격수 투보의 이름을 올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터뜨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는데요. 손흥민은 한국과 아시아 축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현재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2025년까지 계약을 맺고 있으며 다음 시즌 이 계약이 끝나면 그가 클럽을 떠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맨체스터 시티는 과르디올라와 재계약을 맺고 4년 연속 우승은 물론 후 6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타이틀 도전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계속해서 잔류한다면 그는 현재보다 더 발전되고 완전한 스쿼드를 요구할 것입니다. 손흥민 영입은 과르디올라의 최종 계약을 위한 완벽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계약 연장을 결정하면 2027에서 2028년까지 현행 계약보다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3에서 4년은 손흥민이 최고의 기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게다가 토트넘은 더 이상 손흥민의 유지에 자신이 없는데요. 한편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혼자서도 엄청난 양의 일을 짊어져야 합니다.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손흥민의 토트넘과 연장 계약에 대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회 및 레비 회장과의 계약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토트넘을 떠나기로 한 결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토트넘 팬들은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더라도 손흥민을 계약이 끝날 때까지 붙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것이 농담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맨체스터 시티가 결승전에서 패배한 후 대대적인 재건을 예상했다고 말했죠. 앞서 맨체스터 시티는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했을 때 핵심 선수 영입을 발표해 팬들을 안심시켰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며 선수단을 강화해 다음 시즌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약 3억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를 지출할 의향이 있으며 선수 판매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적 시장은 코파 아메리카나 유로 2024가 끝난 뒤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인대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6월 11일 중국과의 대표팀 경기 이후 이적설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기자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과 홀란드라는 두 명의 정상급 선수의 조합을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손흥민이 케빈 데 브라위너로부터 패스를 받는 장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시즌을 끝으로 많은 팀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며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이 어디로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모든 결정이 손흥민에게 달려있는 만큼 그의 선택에 팬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공유될 예정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최신 축구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